민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세탁소는 언제나 따뜻한 곳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세제 냄새와 다리미 김이 그를 맞아주곤 했다. 가게 한쪽에서 엄마는 늘 허리를 숙인 채 옷을 다리고 있었고, 다리미 끝에서 올라오는 증기는 작은 안개처럼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옷을 맡기러 왔다가 세탁소 안 공기를 마시며 묘하게 안도한 듯한 얼굴로 돌아가곤 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래서 세탁소는 그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작은 안식처 같았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다. 손끝은 늘 세제에 불어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무거운 이불을 들다 허리가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다. 다리미 손잡이에 눌려 생긴 굳은 살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손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민호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도 언젠가 엄마처럼 성실하고 강한 어른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엄마는 달라졌다. 세탁소 문을 예전보다 일찍 닫고 밤마다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옷에는 더 이상 세제 향이 아닌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향과 닮아 있었다. 민호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조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민호가 묻자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냥 가게 일 말고 챙길 게 있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직감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민호는 엄마를 몰래 따라 나섰다. 골목을 돌아 병원 건물 앞에서 멈춰선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마주 앉은 엄마,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가까스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는 민호의 귀를 찢어놓았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세상이 멀리 물러나는 듯했다. 병원 불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그 의미를 곱씹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 그것도 심각하게. 집에 돌아온 뒤 민호는 차마 침묵을 깨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 본 거 알아. 병원에 갔던 거. 무슨 일이야?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알면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 수술이 필요하대.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민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왜 혼자 감추려고 했어?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 내가 아직 학생이잖니. 너한테 무게 지우고 싶지 않았어.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그날 밤 그는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다. 수술비 목표. 옆에는 계산기를 두드려 필요한 금액을 적어 내려갔다. 숫자는 아득히 커 보였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다. 민호의 하루는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세탁소로 달려가 일을 도왔다. 옷을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리미를 잡았다. 처음에는 서툴러 셔츠를 태우기도 했지만 금세 손에 익었다. 손님들은 어린 아들이 가게를 돕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흐뭇한 눈길을 보냈다. 사장님, 아들 참 야무지네. 이제 작은 사장님이 다림질도 하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절박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세탁소에는 늘 사람들의 사연이 함께 들어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는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맡기며 말했다. 이 옷이 하루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나도 하루 쉴 수 없어. 부탁한다.
민호는 다리미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혼만큼은 절대로 허투루 다루지 않겠다. 세탁소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 스쳐가는 작은 세상이었고, 민호는 그 속에서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하지만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루는 손님이 나간 뒤 엄마가 세탁기 옆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가 달려가 부축하자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그러나 민호는 알았다. 더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켰다.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교실에서 졸아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상관없었다. 오직 하나,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간 뒤 민호는 무심코 남은 잔돈을 보고 망설였다. 하지만 곧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손님이 맡긴 돈은 반드시 제대로 돌려드려야 해.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해. 얼룩은 감추면 더 짙어지잖니. 깨끗해야 힘을 내는 거야. 민호는 잔돈을 챙겨 손님을 뒤쫓았다. 정직함은 세탁소의 또 다른 원칙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호는 지쳐가면서도 목표 금액을 채워나갔다. 드디어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울지 말아라. 민호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꼭 같이 웃을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는 홀로 남았다.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세탁소로 달려갔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의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모든 것이 기도가 되었다. 엄마의 얼룩도 깨끗해지게 해주세요.